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쫀데리TV의 쫀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아마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관련된 이슈로 움직이는 개별 종목을 뭐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최근에 시장은 정말 그 너무나도 하락 일변도의 이 지수의 어떤 눌림과 그에 따른 또 개별 종목의 약 한 90% 코스닥 코스피 합쳐가지고 한 90%뭐 80% 이상 전부 다 그 하락으로 장을 마감하는 뭐 그런 시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드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들은 들고 있으셔라. 그리고 다른 조금의 현금이라든지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으시다면 그냥 보유하시든지 아니면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장중 트레이딩을 통해서 개별 종목 중에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소위 말하는 거래대금 상위 종목 몇 개에서 좀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장 초반에요. 수익을 좀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뭐 가능하시겠습니까? 그죠? 대부분이 아마 직장인 분들이실 테고요. 자영업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는 방법 이외에는 수량을 늘려가는 방법,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들이나 코로나가 정말 소위 말하는 뭐 일상화가 되면서 뭐 풍토병화 되는 거죠. 감기처럼 그렇게 되면서 그게 어, 다시금 이슈를 불러일으킬 만한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제 그런 쪽의 종목들이 눌렸을 때 꾸준히 사모아가는 뭐 그런 방식밖에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만큼 어려운 시장이고요. 여러분들만 힘든 것이 아니다.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아마도 전문가이건 비전문가이건 그런 어떤 수준의 레벨을 상관없이 전부 다 힘들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9시 56분입니다. 오늘 확진자 수는 우리가 바라는 주가의 상승만큼이나 소위 말하는 떡상을 하고 있습니다. 15만 명이 넘었습니다. 확진자 수가요. 굉장히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지금 늘고 있고요. 정부에서 말했던 20만 명이 머지않았다라는 기사를 제가 온라인에서 봤던 게 한 달, 두 달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벌써 15만 8천 명 예측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됩니다.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주변에 한둘씩 아마 코로나 오미크론 검사하시거나 확진된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만큼 건강관리에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금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가 되면서 코로나 관련주로 오늘 그 일동제약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 1등을 차지하면서 장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선은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기에 앞서서 현재 시각 기준으로 유럽 시장과 러시아 시장 뭐 전체적으로 흐름이 아주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주 나쁘진 않은 것 같다. 물론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가 미국 개장 전에 5% 이상 상승하면서 변동성에 대한 우려스러움을 자아내고 있고요. 나스닥 100 선물 지수가 0.43%로 하락이긴 합니다만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은 그래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어제 거의 3% 장중에 17% 18%까지 빠졌는데 오늘은 한 1.83%, 뭐 1.86% 이렇게 지수가 이 정도 수준의 어떤 하락을 하면서 조금은 잘 방어해주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요. 다만 지금 보면 원자재에서 뭐부터 볼까요? 우선은 원자재에서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선물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천연가스 선물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쨌든 일방적인 전쟁이 터졌을 때에 러시아가 이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보유국 아니겠습니까? 아울러서 뭐 옥수수도 그렇고요. 알루미늄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런 원자재 관련된 에, 주식들이 국내 시장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안하셔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결국 일반 우리가 흔히 투자하는 전쟁 관련주의 반대급부가 되는 일반적인 종목들은 눌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다만 나스닥 선물이 만약에 극적 반전을 이루거나 그죠?
극적 반전을 이루거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새로운 소식으로 푸틴의 소식으로 뭔가 좀 더 이 완화되는 흐름을 가져간다면 당장 뭐 내일이라도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빠졌으니까 비트코인 상승을 포함해서 국내 지수가 좀 상승하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장에서 이 하락세가 완연한 이번 주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흐름에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요, 일동제약이라는 종목이 오늘 갑자기 튀었는데요. 저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장중에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좀 보고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일동제약은 오늘 상한가 간 GSE 아시겠지만 천연가스 관련주로 전쟁 관련주 대장주죠. GSE의 상한가를 감과 동시에 미래생명자원인가요? 그 종목이랑 굉장히 좀 반대되는 흐름을 가져왔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전쟁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면 일동제약이 하락을 하고요. 일동제약이 하락을 하면 전쟁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랭크되어 있던 미래생명자원이 있고요.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면 일동제약이 밀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게 마치 두 종목이 뭐 미러링 돼가지고 인버스 된다고 표현할까요?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쟁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는 게 미래생명자원이 만약에 상승을 좀 더 추가로 한다거나 내일 한다면 일동작이 살짝 눌릴 수가 있거든요. 장 초반에. 반대로 어떤 이슈 때문에 악재 해소에 대한 이슈라든지 뭐 그런 것들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이슈가 좀 줄어들고 GSE가 대장주니까요. 걔가 밀리면서 같이 뭐 알루미늄 관련주니 뭐 옥수수 관련주니 다 밀려버린다면 일동제약은 다른 뭐 일반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 엔터주들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개별 그래도 이슈를 한번 어떤 건지 살펴보니까요.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이슈는 아니고요. 현재 정부에서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동제약을 경쟁치료제 이 지금 코로나 치료제로서 상당히 좀 그 개발 현황을 공유할 정도의 신뢰도 높은 그 언급을 해냈습니다. 우리가 셀트리온, CTP59, 레키오나주는 항체 치료제고요. 그 경구 치료제, 먹는 치료제로 지금 일동제약이 이거를 만들고 있다라는 상황이었고 이미 아마 우리 주주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정부에서 지금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임상 연구 등 협력을 논의했다라는 것은 이건 그냥 찌라시성의 뭐 카더라가 아니라 그죠? 카더라가 아니라 명백하게 언급을 한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게 이 추세를 이어간다면은 좀 강한 한 번의 파동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한번 보면 정부가 일동제약과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임상연구 등 협력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이래서 상승했다라는 얘기고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 실무추진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국내 먹는 치료제 일동제약하고 항체치료제 셀트리온 개발 현황과 협력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거 상당히 저는 파워풀한 이 뭐랄까요? 굉장히 파워풀한 재료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범정부 실무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준우 위원장이 국내 치료제 백신 개발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계 분야 전문가 정부위원 등과 협력해서 범부처 협력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동제약은 일본 시노기 제약과 함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S21762를 개발 중이다. 쭉 나와 있고요. 일동제약은 기존에 S21762의 국림상 2A를 완료하고 2B하고 3상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변경했다. 이 변경한 게 사유를 좀 찾아보니까요. 긴급 승인을 2상까지 그냥 해버리고 긴급 승인 요청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상을 나누어서 지금
진행하려는 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동시계획이었지만 변경했고, 이 변경에 대한 이슈로 또 시장에서는 이렇게 갑론을박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경증 및 중등증 환자에 대한 임상은 2B와 3상으로 나눠 진행을 했고, 무증상 경증에 대한 2B, 3상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한다. 그죠? 이런 내용인 것이고, 변경 계획이 승인되면 일동작 먹는 치료제 국내 임상 상업화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근데 변경 계획이 오늘 그 공시가 나왔어요. 그게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변경 계획이 승인이 되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게 승인이 됐을 때는 임상과 상업화가 빨라진다. 빨리 지금 시판이 된다는 얘기예요. 빨리 된다. 그러면 그런 어쨌든 이슈로 진행이 좀 됐었던 사안인데, 그 사안에 대해서 공시가 오늘 떴습니다. 오늘 아마 제가 확인한 게 맞다면 다트 공시로 좀 떴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오늘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 사항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후보 물질, 앞서 말씀드린 이 S21762의 한국식약처 제2상, 그 3상 임상 계획에 대한 변경이 승인이 됐다. 그죠? 변경이 좀 승인이 됐고요. 이렇게 신청 15일날 해가지고 22일날 오늘 좀 승인이 된 겁니다. 쭉 보시면,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예전에 우리가 신풍제약 관련해서 이슈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죠? 말라리아 그 뭐 저기 치료제 해가지고 막 내용 나왔었던 것이, 그죠? 이제 그런 좀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장내매도 해가지고 매도를 좀 쳤네요. 그죠? 사모투자에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뭐 엄청나게 세게 갔잖아요. 물론 다른 좀 재료이긴 합니다만은 그 재료의 어떤 그 파급 효과가 좀 다르다고 보여져요. 이게 지금 현재 15만까지 엄청나게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백신도 백신인데, 결국에는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겠죠. 그게 국내에서 가급적이면 치료제가 나온다면 제일 베스트죠. 그래서 만약에 효용성이 입증만 된다면, 임상을 통해서 입증만 된다면, 특별한 부작용이 없고 효과성만 입증이 되면 빠르게 그 시판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또 공시로 오늘 발표를 좀 했습니다.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이슈가 있다. 그죠? 이슈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국내에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면 해외 치료제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국가가 전액보다 많은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1인 치료 가격은 약 63만원. 엄청 비싸네요. 먹는 치료제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국내 제약사는 정부와 협상에서 가격 경쟁력을 내세울 수 있다. 만약에 된다면요. 그렇죠? 자, 다만 제약업계에서는 아직 개발 중인 치료제의 약가를 미리 산정이 어렵다. 이게 뭐 지금 기사가 이 정도까지 지금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요, 이게 그냥 카더라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 일동제약의 코로나 치료제가 국내에서 정부 차원의 좀 빠른 좀 효과성만 확증이 된다면 빠른 좀 승인을 통해서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는 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네, 이제 그 뭐 다른 내용들이 다 비슷해요. 비슷하고 정부 차원에서 어쨌든 실무추진위원회가 이 전문위를 열어가지고 먹는 경구치료제에서 이 일동제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자, 차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는 도지형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도 뭐 다행이라고 봅니다. 물론 뭐 하락했지만 1.35%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잘 버텨주는 흐름은 있다. 다만 개인만 지금 순매수를 했고 코스닥은 기관이 그나마 사주기는 했습니다만 뭐 개인의 힘으로 좀 버텼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어쨌든 현재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뭐 테이퍼링을 하면서 시장의 자금이 축소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 사실은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맞을 것도 같아요. 우리나라 최근 무역 계속 적자 나오는 거 보면요. 근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라도 잘 버텨주는 상황인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도 언젠가는 지나갈 거라 생각이 들고요. 조금 힘드시겠습니다만은 있는 종목들 플러스 다른 종목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종목이 이제 일동제약인데 차트상으로 보면 현재 역사적인 연봉 볼까요? 역사적인 현재 이 고점, 뭐 고점이라고 할까요?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의 흐름들이요. 보시면 이제 이게 일동제약이 현재 흐름 자체가 뭐 크게 보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크게 보면 이렇게 한 번, 그죠? 두 번 이렇게 되고 마지막 큰 파동 하나 남겨둔 게 아니냐. 다만 전제 조건은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파동에 대한 어떤 뭐 예상이 맞아 떨어지려면 지난번 고점에 대한 돌파를 해야 되겠죠. 48,350원을 넘어서 최소한의 5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금액을 넘는 양봉이 나와주고 종가 마감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언제가 될지언정 근시일 내에, 뭐 내일이면 제일 좋겠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런 강한 상승 추세의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뭐 이렇게 한번 뭐 이런 식의 흐름으로 양봉을 한번 싹 만들어 준다, 그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강한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재료가 그렇게 뭐 호락호락한 재료가 아니고, 그러나 엄청 확진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들어올리고 조정받고 들어올렸고요. 여기서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양봉 나오고 윗구로 좀 달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양호하죠. 볼린저 밴드 상단 치고 나서 물량 좀 빤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뭐 GS라든지 미래생명자원 이런 종목들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내일 시장이 좀 밀리면서 그쪽 종목들만 세게 가는지, 아니면 일동제약도 수급이 좀 쏠리면서 함께 좀 드라이브를 거는지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 종목이 내일 만약에 어쨌든 그냥 눌려버리지 않고 거래량 실리는 음봉이 나오지 않고 최소한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48,000원 이상, 지난번 고점 이상 뭐 내일이든 모레든 나와준다면 한번 다시 큰 상승에 한번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그 일동제약의 임상이 가타부터 결과가 나는 그날까지는 3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여기 요 지점 48,350원 여기를 과연 돌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돌파에 대한 충분히 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일동제약의 순매수 현황을 좀 보면 금액으로 봤을 때 그동안은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담았습니다. 개인이 굉장히 많이 좀 담았습니다. 순매수로. 그러다 오늘 외국인은 19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뭐 1억 정도 이렇게 순매수를 했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기타 부분이 좀 많이 나갔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수급은 뭐 양호한 편인 것 같아요. 뭐 좋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저 그런 어쨌든 뭐 외국인이 좀 담았다라는 점이고, 그래서 뭐 특별하게 어떤 의미 부여를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외 단일가에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2.31%, 그렇죠? 2.31% 시간외 단일가에서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뭐 시간의 단일가 한가 말아버리고 밀려가지고 장 초반에 갭 띄워버리고 밀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그래서 이게 과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 한 2월 7일쯤에 나왔던 이슈로 양봉을 크게 만들었던, 거의 상한가 찍고 살짝 눌렸던 그때의 이 종가를 언제 과연 돌파를 해줄 수 있느냐. 그냥 밀려버리고 쌍봉 만들고 끝나버릴지, 한번 뚫고 강하게 만들어갈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된다. 근데 만약에 뚫었을 때 5만원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한번 진짜 강한 상승도 한번 기대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저는 한번 살펴보니까요, 지금 유동 주식 수가 한 1300만 주 정도 되고요. 1300만 주. 그리고 시가총액이 8991억. 요게 오늘 종가가 반영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1조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그 MTS 상으로는 확인을 했었는데, 아마 요거는 이 시가총액은 좀 반영이 덜 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일동제약이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보면 한 1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1조 정도. 유동주식수는 이 대주주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가 뭐 한 40%, 45% 가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풀린 물량은 한 1300만 주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좀 해볼만 하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내일 어떤 식의 흐름이 좀 이어질지 굉장히 좀 저도 궁금하고, 다이나믹한 좀 흐름이 나온다면 이 종목이 1조 정도 되는 종목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고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이 종목 보유 계신 분들은 내일 좀 좋은 흐름에서 마감이 됐으면 하는 좀 생각이 있고요. 오늘 3분봉으로 봐도 뭐 줄 자리는 있었죠. 들어갈 자리는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여기서 한번 눌렀을 때, 그죠? 두 번 눌렀을 때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나서 오르고, 그죠? 흐름들이 여기서 아까 밀렸었던 자리를 잘 조정받으면서 돌파한 양봉이 나왔잖아요. 이 자리에서 좀 묵직하게 들어갔어도 뭐 한 10%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그죠? 그런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다만 이제 장 마감판에 이렇게 밀렸고, 앞서 말씀드린 뭐 반대로 오늘 사실은 시세를 많이 줬던 GSE 같은 경우, 그죠? 얘는 뭐 상한가를 닫았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미래생명 자원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오히려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비교가 된 게 뭐냐면, 일동제약은 여기서 밀려버렸고, 이렇게 반대로 이 전쟁 관련주들은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 관련주들이 밀리면 일동제약은 무난하게 한 번 더 흐름을 좋게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공시가 좀 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뭐 흐름을 괜찮게 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동이 좀 걸린 거는 같은데요. 내일 종가가 어떻게 좀 되는지, 힘없이 쓰러지는지, 뭐 그냥 조정에 뭐 단봉 하나가 나오는지, 아니면 세게 밀고 올라가는지 한번 지켜보면서 영상으로 좀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가 워낙에 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주식시장은 정말 암담한데요. 부디 이 힘든 이 시기를 잘 이겨내셔가지고 계좌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